저한테 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취업 사기 당한 거 아니냐. 아니 데려갔으면 잘 써야지. 예. 팀이 무슨 이렇게 엉망이냐. 감독 왜 자꾸 잘라대냐. 예. 그리고 뭐 선수도 뭐 추가적으로 막 뒤죽박죽 약간 영입하는 느낌도 좀 있고. 그것도 이제 데드라인에 대거 네. 영입을 했죠. 우리가 얘기하는 뭐 패닉바이처럼. 예, 그렇죠. 그런데 또 뭐 성적이라도 좋으면 성적도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예. 막 지금 난리야. 성적 안 좋지. 선수 뭐 약간 패닉바이 느낌도 있지. 그런데 감독 계속 잘라대고 있는데 예. 아니 지금 시즌 시작해가지고 뭐 얼마나 됐다고 감독이 벌써 2명이 날라갔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2번의 경질 사태가 좀 예. 벌어지는 건데 그리스의 올림피아코스입니다. 예. 황인범 선수는 이제 3번째 감독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와. 간지 2달 만에. 여름에 갔는데 벌써 3번째 감독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예. 거기 또 우리 황의조 선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사실 뭐 우리나라 선수가 없으면 그렇게까지 뭐 관심을 크게 둘 팀은 아니지만 지금 황인범, 황의조가 넘어가 있는데 예. 또 카타르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 되게 혼란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팀이 너무 어수선하죠. 네, 또 이게 분명히 어떤 선수들의 입지나 예. 또 월드컵 때까지 컨디션 조절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 자, 올림피아코스가 또 이제 감독을 바꾼 건데 예. 그전 감독 시즌 시작할 때는 원래 포르투갈 출신의 페드루 마르틴스 감독이었잖아요. 예. 그렇죠. 네, 잘렸고요. 예. 이번에 스페인 출신의 카를로스 코르베란 감독도 또 잘렸습니다. 두 번의 경질 사태가 이어진 건데 일단 새로운 감독은 아직까지 이 시점으로는 선임되지 예. 않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아니 이게 무슨 진짜 2달 정도인데 왜 이렇게 감독들을 잘라대는 겁니까? 일단 뭐 성적 부진이 가장 표면적인 이유긴 하죠. 표면적으로는 성적이 좋지 않았다. 예, 일단 그 마르틴스 감독 체제에서는 챔피언스리그 2차 예선에서 그것도 원정에서 1대1로 비기고 나서 홈에서 0대4 대패를 당했잖아요. 맞아요. 마카비 예. 하이파. 네, 마카비 하이파한테. 예. 네. 그러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유로파 리그 떨어졌었죠. 네. 그래서 이제 감독을 바꾸게 된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코르베란 감독 밑에서는 네. 일단 최근 4경기 연속 승리가 없죠. 1무 3패. 맞아요. 거기다가 이제 유로파 리그에선 이전 전패로 최하위까지 밀려났고 그리스 리그도 이 팀이 47회 우승에다가 최근 20년 동안 18번 우승했던 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독보적인 1강이었어요. 네. 근데 현재 그리스 리그 5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순위가 굉장히 좀 많이 밀려 있어요. 예. 유로파 리그는 꼴찌고 지난 주말에는 리그에서 아리스에게 원정에서 1대2의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거든요. 예. 그전에 지난번에 저희가 주중에 유로파 리그 봤잖아요. 예. 프라이브르크하고. 예. 와, 압살당했죠. 경기를 너무 못하더라. 예. 홈에서 0대3으로 진 결과도 충격적이지만 일단 내용을 못 볼 정도로 못했거든요. 예, 근데 원래 올림피아코스가 지난 시즌 유로파 리그에서 이렇게까지 못하던 팀은 아니었거든요. 이렇게까지 못하진 예. 않았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못하고 이렇게까지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일단 코르베란 감독도 잘린 겁니다. 예. 근데 이런 표면적인 성적 부진 말고도 난 왠지 좀 어수선한 느낌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좀 구단주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구단주 약간 속으로 예. 들어가 보면 구단주 얘기가 있다. 미디어 재벌인 이제 마리나키스가 이 구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유명하죠. 예, 그 노팅엄 포레스트도 동시에 보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황의조 선수가 노팅엄 이적 후 예. 올림피아코스 임대라고 하는 것도 구단주가 동일하기 때문에 예. 넘어왔던 거죠. 근데 현재 그 노팅엄도 성적이 좋지 못하죠. 그런데다가 이제 노팅엄 무려 이번 여름에 22명을 영입해가지고 선수단을 아예 갈아치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막 그냥 정행을 휘둘르는 듯한 느낌이야. 예, 그리고 너무나도 독단적이고 예, 제멋대로죠. 그러니까 이 뭐 아무래도 그 안에는 축구의 내부적인 선수단의 질서 같은 게 있을 텐데 예. 그냥 막 들어와가지고 야 내가 할게 누가 좋아 막 누구 데려와봐 야 하메스 논다며 데려와봐 예를 들면 예. 뭐 이런 느낌으로 막 하니까 질서 없고 막 선수단이 정비가 안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결과도 안 나오고 감독은 내가 현장에서 내가 대장인데 자꾸 왜 라카룸에 자꾸 들어오세요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좀 싶어요. 그 기존 선수단들 같은 경우 굉장히 흔들리게 되죠. 그렇지. 이렇게 새로운 선수들이 오게 되면은 그러면 나는 밀리는 건가가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들도 발생을 하는 거고요. 또 이제 새로운 선수들도 솔직히 말하면 팀에 대한 소속감 이런 거 없잖아요. 오자마자는. 그렇지. 예. 예. 그다음에 약간 패닉바이의 그 부정적인 영향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온 선수와 남은 선수들이 물과 기름처럼 겉도는 느낌들. 하나 되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퀸스파크 레인저스잖아요. 그렇지. 그때 해버렸을 때. 승격해가지고
그래도 나름 네임드들을 대거 영입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따로 놀았잖아요. 맞아. 이름값 있는 선수들은 엄청 데려왔었는데 뭐 와 쟤도 왔어. 예. 그 막 이랬었는데 그 뭐죠? 그 센터백에 그, 크리스토퍼 예, 삼바도 삼바도 있었고요. 예. 이만한 피지컬 예. 와 뒤에 다 지켜줄 것 같았는데 완전히 겉돌고 예. 아 갑자기 아들 타락 타락도 생각났다. 있고. 예. 예. 나 혼자 드리블. 예. 많았죠. 예. 그리고 이 구단주가 좀 문제가 많은 구단주예요. 제가 뭐 얘기들을 몇 번 할까 하다가 의혹이니까 어디까지나 얘기를 하진 않았는데요. 일단 뭐 그가 998라는 의혹들이 있고요. 정치 쪽이랑 이제 결탁된 사람이기도 하고요. 2011년에는요. 그리스 리그 그 승부 조작에 연루가 됐었어요. 물론 무혐의 처분을 결국은 받긴 했지만요. 그래도 어쨌건 간에 그것도 대형 승부 조작에 연루가 됐었고요. 2014년에는 마약 밀매 혐의에 연루가 됐었어요. 굉장히 뒤가 구리다라는 평가들을 듣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 그 정치적인 힘이 강하고 미디어 재벌이고 약간 좀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쏙쏙 피해 나간 게 아니냐 증거 불충분으로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의혹이 있었다. 예. 네네네. 뭐 그거는 뭐 그쪽에서 해결할 문제고 여하튼 축구 쪽으로 와가지고 이 마라나키스가 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팀 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유는 정리가 됐어요. 첫 번째 성적 부진, 두 번째 구단주의 어떤 전횡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건데 우리로서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황의조, 황인범 선수에게 어떤 여파를 미칠 것이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이런 건데 두 선수는 사실 카타르 월드컵에 어떤 최고의 폼으로 출전하기 위해서 그렇죠. 좀 상대적으로 출전 기회가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는 그리스까지 갔던 건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감독이 계속 바뀌고 그러면 입지가 변화가 불가피하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황인범 선수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올림피아코스를 선택했던 큰 이유가 페드로 마르틴스 감독도 있다라는 보도들이 있었잖아요. 포르투갈 출신이기 때문에 국가대표 현재 감독인 벤투 감독과의 뭐 연결 문맥이 있었죠. 근데 이제 마르틴스 감독이 경질 일찌감치 됐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부상까지 겹치면서 조금 힘든 시기를 보냈었죠. 물론 뭐 주말 경기에는 돌아왔고. 예, 돌아와서 이제 환상적인 노룩 패스로 이제 도움을 올리긴 했죠. 1대2로 패했지만요. 그 도움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런 상태에서 또 이제 하메스하고 사마세쿠라는 조금 포지션이 겹칠 수 있는 선수들이 영입이 됐잖아요. 이적 시장 막판에 예. 공격형 미드필더 하메스 로드리게스, 수비형 미드필더 사마세쿠인데 황인범 선수는 사실 뭐 위아래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포지션이 겹칠 수 있는 선수들이죠. 그렇죠. 예. 거기다가 구단주가 데드라인에 스타 플레이어들을 직접 영입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새 감독이 오면은 이 선수들을 써라 이렇게 지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이제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코르베란 감독이 이제 영입을 추진을 했던 거였다 보니까 5경기 연속 선발로 나왔었어요. 오자마자는. 그런데 어쨌건 간에 5경기 연속 득점이 없다 보니까 지난 경기에는 벤치 스타트를 했었고요. 그 사이에 또 이제 박한부가 영입이 됐죠. 네, 비아레알, 뭐 베이징, 마르세유 이런 데서 뛰었던. 그것도 비아레알에서 뭐 2시즌 연속 그 2자릿수 골도 넣고 했었던 공격수거든요. 박한부도 그러니까 나름 성과가 있는 공격수인데 이렇게 되면은 또 이제 새 감독이 오면은 구단주가 야 박한부 써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야, 내가 데려왔잖아. 네. 막판에 어렵다 그래서 물론 이제 황인범 선수는 제가 봐서 하메스 로드리게스라든지 사마세코와 공존도 충분히 가능하긴 한데 그렇죠. 포지션이 겹치기 때문에 여하튼 경쟁을 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31살에 공격수 박한부하고 또 직접적인 포지션이 그렇죠. 겹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요 문제는 그 이적 시장 막판에 들어왔던 하메스 로드리게스, 박한부, 사마세쿠는 구단주 픽 느낌이 있어서 그렇죠. 그럼 새로운 감독이 오면 야 이거에 대해서 카드를 써줘야지 이러면은 조금 곤란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새 선수들이 그래도 바로 나서기는 조금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조금 시간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 사이에 빨리 눈도장을 찍을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이제부터는 진짜 무한 경쟁 체제라고 봐야 돼요. 하나의 그가 뭐 체계가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지. 다 무너진 거지 사실. 예. 또 누가 올지도 모르고. 네. 또 그런 점에서는 황의조 선수가 지금 모든 대회 통틀어서 공식 경기 올림피아코스에서 6경기인데 골이 없어요. 예. 뭐 황인범 선수야 부상 복귀해서 이제 어시스트를 기록하긴 했지만 진짜 어찌 보면 승부는 이제부터네. 그렇죠. 이렇게 험난해? 그러니까요. 근데 황의조 선수는 프로도 있을 때도 이렇게 저희는 그러니까 솔직히 처음에 올림피아코스 갔을 때 그때까지는 이렇게 선수들 영입도 안 했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기존 선수들 비교하면은
뭐 닭주전이네. 네, 이렇게 주전으로 예. 쭉 뛰다가 카타르 가서 잘해주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또 도모하면 되겠네. 뭐 이적이라든지 이랬는데. 근데 그 사이에 그 짧은 사이에 너무 많은 일들이 발생을 했어요. 황의조 선수 같은 경우는 원래 노팅엄으로 이적을 했다가 임대로 올림피아코스 왔기 때문에 일단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돌아갈 수 있잖아요. 네. 돌아간다는 게 노팅엄으로 네, 잉글랜드로. 근데 이것도 사실 노팅엄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22명이나 영입을 했기 그렇죠. 때문에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그건 같은데. 노팅엄이 프리미어리그에 잔류하게 된다면은 또 이 구단주는 또 선수를 막 영입을 할 가능성도 있는 데다가요. 강등되면은 그러면 황의조 선수가 노팅엄을 갈 이유가 없잖아요. 2부 리그로 강등된 팀으로. 그렇죠. 아무리 잉글랜드에서 한번 커리어를 쌓고 싶다고 하더라도 예. 그렇죠. 지금 노팅엄이 19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이래저래 참 황의조 선수는 좀 꼬이는데 예. 일단 뭐 그래도 어떻게 해요? 뭐 지금으로서 모든 게 다 유적장 바치고 막 그랬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여기서 계속 싸워가지고 감독 예. 새로 오면 또 그 밑에서 또 보여줘가지고 증명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월드컵이 어쨌건 간에 이번에 시즌 중에 있다는 게 황의조, 황인범 선수한테는 어떤 의미에서는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어떤 의미? 쇼케이스잖아요. 월드컵이. 아 보여주고 그럼 좀 이따가 바로 겨울 이적 시간 또 열리니까 예. 좋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조금 올림피아코스가 혼란하다. 두 네. 번의 경질 사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여파가 황인범, 황의조 선수에게 어떻게 미칠지 지켜보는 걸로 하죠. 네. 네.